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무덤밖에 되지 않습니까? 요즘 수능 150세로 자, 이제 6번 한번 보시자고요. 자, 6번 한번 문제 쭉 읽어보시고 도대체 뭘 원하는 것 같아요? 아는 단어들을 좀 얘기를 해보세요. 세탁가? 네, 세탁값을 찾고 있죠.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X는 뭐가, X가 하나 있는데 물체 X.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물체 X가 미끄러지지 않는 각도,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 오, 맞습니다. 아는 단어 갖고 그림 가지고 조합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판이 있는데 여기에 X라는 물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음에 수평했다가 점점 이렇게 이거를 들어 올리는 거죠. 이때 이렇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 이건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이게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각도가 아니라 이게 이 위치에 정지되어 있을 수 있는 각도가 되겠죠. 그 각도를 하게 되면.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는 지금 현재 각도를 세타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학교 다니실 때 학교는 과가 전공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놓고 고등학교 물리책에 보게 되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과 이렇게 슬라이딩 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 X를 그냥 X라고 둬도 돼요. X라고 둬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답이 없네. 자, 이거를 X라고 둬도 되고 요 물체 무게를 mg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여기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계산을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의 수평한 거는 각도가 수평, 수평하게 작용하는 힘은 mg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은 mg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이 이꼬르가 되게 되면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수평하는 힘이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 수평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 여기 수평으로 작용하는 이쪽 수평하게 작용하는 힘은 여기에 뭐가 더 붙냐면은 여기 작용하는 힘이 코사인, 수직하는 힘은 여기에다가 힘이 더해지는 게 뭐예요? 수평에 가는데 얘는 대신에 여기에서 이렇게 마찰 계수가 여기 포함이 된단 말이죠. 여기는. 자, 그러면은 mg 사인 세타는 요게 마찰 계수입니다. mg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mg하고 mg는 지워져 버리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을 넘겨버리면 사인 밑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사인 세타가 되면 이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답이거든요. 우리 답이 뭐예요? 네, 탄젠트 세타인데 왜 탄젠트 세타가 이게 되는지를 한번 시간이 많으니까 자 A, B, C 여기에 직각이었을 때요. 이렇게 되면 뭐죠? 이렇게 되면은 사인이고 코사인이고요.
탄젠트죠? 네.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 사인을 먼저 해볼까요? 여기를 세타라고 할까요? 세타는 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예요? A분의 C. A분의 C.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요? A분의 B요. A분의 B. 탄젠트는요? E분의 C요. B분의 C. 그렇죠? 자, 지금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거였단 말이죠. 요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요걸 집어넣어 보자고요, 요거를. 그러면 A분의 B. 다음에 A분의 C가 되겠죠. 그러니까 번분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A, B분의 A, C가 되겠죠. A 약분되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B분의 C. B분의 C. B분의 C. 그렇죠? 결과적으로 남는 게 B분의 C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답은 얻고자 했던 답이 탄젠트 세타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음 문제 한번 아는 단어라도 좋으니까 한번 모멘트 찾는 문제인데, 자, 그러면 A가 뭐예요? A가 얼마예요? 250mm. 자, A가 250m인데, 자, 여기서는 A가 250이고, F가 얼마예요? 200N이고요. 그 다음에 세타 각도가, 이 문제에는 함정이 있어요. 일단 수직하게 내려오는 요 길이가 A가 250. 네. A가 250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위쪽으로 내려가는 게 F가 얼마예요? 200 뉴턴.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직각.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죠? 여기 점이 여기를 5점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 5점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계산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거만 보셔야 돼요, 요거만. 여기에 200N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모멘트를 계산을 해달라. 모멘트를 작용을 해달라. 자, 바로 전에 괜히 지웠네요. 그럼 이렇게 되면 요 길이를 찾는 게 여기가 직각이고 요 각도가 몇 도라고 그랬어요? 요 각도였네? 여기네. 여기 각도가 30도. 여기 각도는요? 60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으니까 A가 여기 코사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코사인 60도는 250분의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이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길이를 예를 들어서 L이라고 해볼까요? L.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L은 이렇게 해보세요. 뭐 넘겨버리니까 250 곱하기 코사인 60. 자, 계산기 한번 두둥겨 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계산기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혹시 네, 얼마 나왔습니까? 125 가야 돼. 125. 자, 여기서 요 각도가 몇 도예요, 지금? 예,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가 30도인데 60도 같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30도 같잖아요, 지금.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30도야. 30도야.
내가 이렇게 해서 200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죠? 올라가면 여기 30도니까 이거 뒤집어 보세요.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몇 도예요? 60도. 60도 되겠죠? 네. 그럼 여기 200, 여기도 200, 여기도 200. 그러면 여기 얼마예요? 네. 네, 패. 그쵸? 우리가 오는 사인 30도는 똑같잖아요. 사인 30도는. 네. 사인 30도 하고요. 코사인 60도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다시 말해서 2분의 1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요거의 2분의 1. 그렇죠? 요게 2분의 1이었으니까 125. 125. 그럼 여기 일단 모멘트는 M은 힘에다가 거리니까 힘이 200이고요. 곱하기 125 하게 되면 얼마예요? 기성기 돌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빨갛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단위가 뉴턴이 되는 거고 여기는 밀리미터니까 25000 뉴턴 메타 밀리미터가 되겠죠. 전 밀리미터. 6,500. 네. 좋습니다. 벌써 8번 문제. 8번 문제.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돼서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니까 이 그림 자체가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여기를 30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내가 그래서 일부러 계산을 해봤어요. 43,300이 나와요. 세타가 30도라는데 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기 60도로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그걸 잘못 푼 거를 거기에다가 답을 넣어놨어요. 또. 자, 좋습니다. 이제 8번. 자,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읽어보실까요? 아는 단어를 좀 얘기해 보세요. 아는 단어를. 질량 30kg. 질량을 30kg. 50kg. 50kg. 걸었다. 네. 여기를 x 센티미터. 길이가 100인 천칭이 있다. 길이가 100이요? 오우. 좋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맞아요. 100 센티미터. 뭐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수평일 때 x의 길이. 그쵸. 수평이 30kg하고 50kg이 수평에 드는 x의 길이.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죠. 이렇게 놓고요. 여기에 40kg인 학생이 앉았고요. 여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m예요. 그 다음에 여기 2m. 여기가 4m야. 그러면 여기 몇 킬로그램 있는 학생이 앉아야 돼요?
얼마? 20. 크게 얘기해도 돼요. 안 때릴게요. 20kg. 자, 요거 그냥 힘 곱하기 거리잖아요. 여기 거리. 네. 예, 힘이 40이고 거리가 2m니까 80이 되겠죠. 이쪽에 작용하는 게. 예. 그다음 이쪽에 작용하는 거는요. 요거 아까 이거 몰랐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기 작용하는 힘 곱하기 4m가 8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이코르가 돼야지 평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를 넘겨버리면 20은 P가 되겠죠. 그렇죠?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 자, 여기가 기준이 돼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X 곱하기 30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게는 50이야. 거리는요? 100 빼기 그치. 100 빼기 X. X를 하면 되겠죠. 백백의 X. 자, 이거를 정리해서 쓰면은 30X는 이거를 다 계산을 해버릴까요? 5000 빼기 50X. 자, 50X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요. 80X. 80X는 5000. X는 나누면 되겠죠. 넘겨서. 아니, 기사기 뚝뚝이 해보세요. 62.5. 얼마예요? 62점. 62.5? 네, 답은 뭐 빨갛게 체크되어 있으니까 뭐 계산이 안 돼서 62.5 얘기하시는 건가요? 자,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길이 50cm. 길이가 50cm. 를 양쪽에 걸 올린 거랑 같은 걸 가운데에도. 자, 이거를 그림을요, 제가 그냥 한번 해볼까요? 원래 된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이렇게. 여기가 추가 있고, 추가 있는데, 요 추하고 요 추는 같은 색깔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요 끈이 총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50cm.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0cm. 네, 10cm. 반이니까 5cm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무게추가 좌우 요 세 개가 요 추가 요 시커멓게 추 무게가 동일. 추의 무게가 동일. 세 개가 다. 그 다음에 좌우축 항력은 10cm고요. 추가 내려간 길이, 요게 알고 싶은 게 이거네요. 요게 알고 싶은 거예요. H가 얼마가 되냐라는 얘기죠. 이때 마찰하고 추의 크기를 무시하고 계산을 하라고 나오네요. 자, 우선 이걸 하기 전에요. 우리 뉴턴이라는 선배가 만든 식이 있죠. F는 MA. 그렇죠? F는 MA고, 자, 이거는요, 모든, 이게 평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작용하는 힘, 여기에 작용하는 힘, 여기가 이렇게 작용하는 힘, 모든 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이퀄이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같다.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끈이라고 해야 돼요? 실이라고 해야 돼요? 로프라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뭐라고 나왔어요? 실이라고 나왔어요? 끈이라고 나왔어요? 네, 그래. 그러면 실을. 실. 자, 모든 실의 장력은 현재 동일. 왜? 평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요 가운데 부분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쪽으로 하나 가고, 땡기고 있는 거고요. 이 추의 무게만큼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삼각형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랬을 때 여기가 5cm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각도도 모르고 그 다음에 하중도 힘도 몰라요. 그런데 모든 장력이 같다 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F는 MA인데 M은 질량이니까 요거는 다시 F의 힘인데 요 F라고 써볼게요. F라고 쓰는데 일단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도가 코사인 세타, 여기에 직각이 됐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 자, 그런데 이게 하나, 두 개잖아요. 2. 2개. 자, 그리고 나서 요 추의 무게는 몰라요. 모르는데 mg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요 F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요 MA인데 A가 중력과 속도죠. 중력과 속도를 G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에다가 F는 mg, 코사인 세타는 mg라고 쓸 수 있고, 이거를 이렇게 약분해 버리면 이 코사인 세타는 1이에요. 1. 0이 아니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 아까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게 뭐였죠? 그렇죠. 아까 30도였잖아요. 30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각도가 30도가 된다는 얘기죠. 코사인 세타의 각도가 30도. 자, 그럼 코사인 30도가 나왔으니까 일단 각도 찾았어. 30도. 아이고, 괜찮지. 칠판이 좀 기다렸더니 필기하는 시간 드릴게요. 전에는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필기하는 게 싫다고 카메라로 찍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최악의 공부 방법입니다. 한번 눈으로 보고 손으로 써보면 공부가 잘 되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코사인, 여기가 30도가 나왔으니까, 여기 몇 도가 되겠어요? 여기가 30도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60도겠죠. 그러면 얘가 알고 싶으면 여기 1이니까, 알고 있는 건 5cm니까, 이렇게 탄젠트로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탄젠트, 몇 도예요? 60은, 요 아까 H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H분의 5cm, 나중에 cm 통일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하게 되면, H를 정리하게 되면요. H를 정리하면 H는
탄젠트 60, 탄젠트 60분의 5. 여기서 탄젠트 60 각도 아시는 분? 근데 저기 혹시 계산기 갖고 다니는 분들 탄젠트 한번 눌러보세요. 탄젠트 60을 한번 눌러보세요. 계산기. 1.73. 그냥 1.73만 하면 돼요. 그렇죠? 1.73.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이거 해보세요. 3. 네, 맞아요. 3.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3이에요. 3. 즉 다시 말해서 탄젠트 세타가 아니라 60이죠. 60은 계산기 뚫은겼더니 1.73이란 말이에요. 이게 루트 3이 된다는 얘기죠. 루트 3이니까 이걸 루트를 벗겨버리면 1.73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죠? 네. 그러면 요거 대신에 이거 쓸 수 있는 거잖아. 루트 3분의 5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계속 우리가 했던 게 분자하고 분모에다가 같은 거를 계산하게 되면 값은 같아지겠죠. 계산하게 되면 루트는 벗겨지니까 3분의 5 루트 3이 되겠죠. 네. 보기에서 이거만 그리면 되죠. 보기에서 이걸 넣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루트로 보기가 유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러 루트를 쉬운 값을 찾기 위해서 이 불편한 과정을 거친 거죠. 요거로 그러면은 요거 마저 계산 한번 해보실래요? 마저 계산 한번 해볼까요? (3분의 5 루트 3) 8.88. 2점. 예, 그러면 H가 여기가 2.88 정도 내려온다는 게 되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요 추의 무게가 다 같아야 되는 거죠. 추 3개의 무게가 같았을 때 나오는 거다. 아, 10번 문제는 쉬운 문제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뭐예요? 자, 읽었어요? 네. 뭐래요? 질량 구하라고. 56. 네, 지금 현재 힘이 얼마예요? 힘이 50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얼마예요? 10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얻었는데 이때 이 물체의 질량 M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M. 자, 이거는 그냥 하면 되겠네요. F는 MA F는 힘이고요. A는 가속도고요. M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M은 F의 A. 그러니까 F는 얼마예요? 50 뉴턴이고요. A는 또 썼네. 10 미터 퍼 세컨드 제곱. 그렇죠? 자, 계산하면요. 그런데 요 뉴턴을 환산한 식이 있죠. 우리 문제 보기에 잘 나와 있네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킬로그램 메타 퍼 세케 제곱이 뉴턴이다. 그래서 단위가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거만 계산해서 5 남는 게 킬로그램만 남는다. 이제 쉬운 문제 나왔어. 쉬운 문제가 아니라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는 꼭 나온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필히 천천히 자세히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로 나왔어요? 물체 외부. 네? 물체 외부에서 힘을 작용받으면 네. 적용받으면 이런 힘의 매력은 네. 뭔가라고 부르고.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쓰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묻고 싶었던 게 이게 재료명 이름이 나온다는 거죠. 재료의 이름이 보여요? 이 그래프가 나오려고 하는 재료는요? 네, 연강입니다. 우리나라 말 연강이에요. 근데 연강이라는 말이 안 나와도 이 그래프의 형상만 보면 이거는 연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주철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끊어져요. 그래프가 나와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끝나요. 연강만 우리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이건 주철이란 말이에요. 주철. 이건 연강일 때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랬을 때 그래프만 보고도 재료를 찾는 문제는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건 주철이고 연강이다. 그래서 우리 그래프가 지금 현재 연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이쪽 축이 무슨 축으로 되어 있어요? 변형. 네, 변형량. 이거는요? 응력. 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인데 여기가 변형량이고요. 여기가 응력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직선입니다. 그래프가 직선이에요. 직선이면 여기가 2, 3, 4, 1, 2.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2였을 때 1이라고 하면은 변형량이 2가 되면 응력은 4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직선이면 여기가 57이면 얼마인지 60이면 얼마인지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과 이게 비례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자, 연강에서도 직선인 구간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직선인 구간. 실제 실험을 했더니 그리고 일정 구간이 지났더니 이게 곡선으로 바뀌더라. 곡선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곡선이 되게 되면 비례하지 않으니까 하나 보고서 다른 값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차 함수, 2차 함수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빼고 그랬을 때
비례하는 지점까지를 우리 뭐라고 불러줘요? 여러분 배웠던 거. 비례한 네, 비례 한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무줄 얘기를 풍선이야. 고무줄이든 풍선이든 늘렸다가 손에서 힘을 빼버리면요. 원래 상태로 돌아오죠. 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저거 만졌던 이유가 이거 늘렸다가 힘을 빼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건데 원래대로 그러니까 힘을 줬다가 응력이 발생을 했는데 그 응력을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했더니 변형력이 0으로 돌아오는데 어느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0으로 돌아오지는 않고 영구적으로 변형이 남게 된다. 자, 그 구간을 뭐라고 해요?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프링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해요? 네, 탄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탄성 한도. 여기 한도니까 한도라고 없을게요. 자, 탄성 한도 이상의 힘을 주게 되면 재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부재를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구부렸는데 힘을 제거하니까 이렇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줬다가 여기까지 줬다가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요 점에서 여기까지가 변위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탄성 한도 소재가 재료가 갖고 있는 탄성 한도 힘을 줬다가 돌아오지 않게 되면 이거는 영구 변형이 남게 되는 거죠. 요거를 가공에 활용을 하게 되는 게 소성 변형입니다. 소성 가공. 여담으로 절삭 가공은요. 자, 까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칩이요. 여기서 말하는 칩이 톱밥 같은 건데 금속을 가공할 때는 쨘밥을 칩이라고 하는데 칩이 발생을 하면 절삭 가공입니다. 칩이 발생을 안 하면 소성 가공인데 자, 소성 가공은 탄성 한도 이상의 힘을 가하는 거죠. 탄성 한도 이상의 힘을 가했다가 제거해서 영구 변형을 유도하는 게 이런. 자, 그럼 우리 설계를 할 때 철탑을 만들던 철교를 만들던 차가 지나간 다음에 변형이 영구적으로 남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변형이 남는다는 얘기는 그 지나갈 때마다 그 변형이 누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는 탄성한도 언더에서 놀고요. 계산하기 필요한 거는요. 비례한도 아래가 계산이 편하죠. 그렇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하다가 더 응력을 가하게 되면 좀 올라가다가 갑자기 변형이 증가하는 항목 점에 도달한다. 그리고 다시 응력을 증가하다가 극강하고 최고 강도에 있다가 하단. 자, 그럼 그래프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시그마 P라고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읽어보세요. 비례 그래프에서요. 1번 아래. (1번) 네모칸 아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자로. 비례
네, 비례항도 여기다 적어놨는데 치사하게 안 읽어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이 뭐예요? 동그라미 시그마 2라고 나와 있는 게 시그마 2가 탄성한도죠? 시그마 2라고 쓴 게 네. 시그마 2가 왜 2라고 썼을까요? 3푸에도 있는데 엘라스티니스라고 엘라스틴은 탄성입니다. 그러니까 머릿결이 찰랑찰랑 좋습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동그라미 3번이 뭐가 돼요? 항복점. 네, 항복점이라고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가 네, 하항복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시그마 B가 극한 강도 또는 강성한도 보기에 의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4는요 파단점 파괴점. 자, 파괴는 같은 말인데, 그럼 파소는요? 얘하고 파소하고 차이가 뭘까요? 파소. 파단, 파괴. 여기를 파단점이라고도 하고 파괴점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파단이라고 해요. 파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그죠? 그럼 얘하고 파손하고는 차이가 뭘까요? 박살나는 거. 파손은 박살나는 거예요? 파괴는? 예. 파손은 사용까지는 가능한 거. 사용까지는 가능한 게 박살 나서. 아주 파손은요 원래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는 상태예요. 원래 목적으로 사용을 못하면 파손됐다고 해요. 파단은요 그냥 분리가 된 거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래프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이때 앞에서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재를 이렇게 인장을 줘서 힘을 줘서 늘리다가 보면 부재가 이렇게 빨간 걸로 할까요? 부재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여기에 나오는 응력은요. 여기에 나오는 응력은 자, 시그마는 뭐 A분의 W 우리 교재대로 한다면 이었는데 요거를 하중 분의 원 단면적이라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단면적. 근데 이게 원자가 근본 원자예요. 아까 첫 번째 페이지에 중립축에 나왔을 때 원이라고 했는데 근본 원자예요. 원래.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면은 제가 여기서 이러한 단면적을 갖게 되는데 요거. 그런데 힘을 주다가 보면은 이렇게 단면적의 크기가 줄어든단 말이죠. 근데 이 응력을 계산할 때 원래 단면적, 초기 단면적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런 그래프가. 그런데 이게 아니라 그때 변한 단면적 분의 하중을 하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진응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응력은 공칭 응력이라고 하고요. 그 우리 건물이나 땅에 공시지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응력이라는 거는 진짜 응력이라는 말의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변한 단면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한 단면적을 하게 되면 변한 단면적을 계산하기도 힘들지만 이 변한 단면적을 요즘에 발전된 기술로
넣어서 응력과 변형량을 선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다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다 끊어진단 말이죠. 뭐 항복점이라든지 이런 게 구별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기구적, 그걸 공학적으로 사용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아까 전에 여기서 비례한도, 탄형한도, 항복점 우리가 구조 해석을 할 때는 항복점 이하로만 따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공학적으로 활용하는데 지능력은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공치 능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